도시에는 이미 불이 켜졌고 밖에는 이슬이 내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키스마저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그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나와 대중의 시선 속에서 맞서기 위해서요. 남편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체면과 명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연애를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캄보디아의 카지노였죠. 그날 저는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큰 기업을 운영하고 여러 사람과 교류가 많았어요. 그의 삶을 스쳐간 미모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 떠나야 했던 사람들 또한 많았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게 했으며 집에 들이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딱 그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남자들이 항상 정복하고 싶어하는 여백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너무 쉽게 다가오고 배부르게 느끼게 하면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남자를 찾기 위해 힘들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남자를 친구로 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항상 저를 공격하려고 했지만요. 그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놀러 갔습니다. 그룹의 누군가가 이번 여행을 제안했죠. 서울은 이미 너무 익숙해졌기에 매년 호텔에서 칠면조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파티들이 지겨웠어요. 대부분 부자들이 나이든 아내들과 함께 참석하는데 시선은 젊은 여성의 가슴을 향하면서도 손은 여전히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척하는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도발적인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과 동성애자 남성들도 함께 있곤 했어요. 그들은 연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자매 같은 사이였죠. 그렇게 파티는 서로의 시선을 피해가며 가볍게 접촉하거나 위선적인 찬사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찾기 위해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캄보디아의 카지노는 밤새도록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던 사장님은 열정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날 그는 저에게 고백하려는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했었어요. 하지만 운명처럼 그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귀엽다고 느꼈고 그 순간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저에게 카지노에서 같이 놀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크게 이겼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는 저와 그가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버스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 결혼식에 대해 서울 곳곳에서 소문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장품 업계의 유명 사업가로 소개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제약회사의 인사팀장이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제약과 화장품은 비슷한 분야라고 하며 우리는 늘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꽤 부유했지만 오래전에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함께 머무르길 요청받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장점이 많지만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그의 유흥을 좋아하는 성향이었습니다. 여러 번 필요할 때 돈을 꺼내기 위해 금고를 열어보면 이미 남편이 가져간 뒤였습니다. 가끔 그는 도박을 하려고 돈을 가져가곤 했고 많은 경우 잃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때때로 그는 돈을 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고급스러운 곳에서 쇼핑하고 외식을 하며 즐거워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다시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빚을 졌고 예전에는 그의 어머니가 돈을 보내 빚을 갚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고 그녀는 돈을 은행에 보관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이 도박으로 인해 매달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고 눈이 부어오른 채로 절망을 느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도박장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고 이제는 그 도박 때문에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침내 저를 열렬히 사랑해준 그 남자를 만나러 가서 새로운 직장을 원하며 그의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애매한 눈빛으로 보며 단 한마디로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 남편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니? 저는 울음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네,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며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내 애인이 되어주면 내가 도와줄게. 그는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순간 빠르게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저는 한순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은 아내의 신분을 가진 여자가 애인 역할을 맡은 것과 같았어요. 그 후 제 직장 생활은 순조롭게 풀렸고 모두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예전처럼 무모하지 않게 된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고 촬영팀에 참여하며 다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뒤에서 일하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다음날 월급을 주기 위해 2억 원을 받았습니다만 촬영팀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이 그 돈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걸 알았고 금괴에 있던 돈 가방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 순간 저는 제 상황이 어떤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기꾼으로 만든 셈이었어요. 촬영팀에게 줄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죠. 저는 분노에 휩싸여 남편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돈은 그가 예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모두 도박장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결국 우리는 잠시 외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장님이자 연인에게 문자를 보내 촬영팀 월급으로 쓸 돈을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는 마치 도망치듯 출국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체면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대면할지 막막했고 쓰라린 감정이 몰려왔어요. 인생의 교훈이랄까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늘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성들이 외도를 하는 이유. 전문가의 관점에서 1.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감정이란 사랑과 같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좌우되기 쉽습니다.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로맨스가 부족하거나 우울증이나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은 특히 매력적인 남성의 추근거림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여성에게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여성들이 외도 관계에 빠져들어 점점 더 깊이 연루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결혼한 여성들은 항상 남편을 위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여성은 실망감을 느끼고 다른 남자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남편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특별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존중을 받으면 여성들은 외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낭만을 경험하고 싶을 때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낭만적인 감정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의 사랑의 설렘과 신선함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의 책임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짊어진 여성들은 지칠 때가 많고 그럴 때면 평화롭고 감정적으로 해방되는 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를 무시하거나 결혼 후 낭만이 필요 없다고 여긴다면 여성들은 외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4. 남편의 외도에 대한 복수심. 남편이 외도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여성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외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수심에 기반한 외도로 여성들이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의 설렘을 찾고 싶을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들도 설레는 연애 감정을 다시 찾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여성들은 나이가 더 어린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느낌과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6.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할 때 부부간의 성생활은 결혼 생활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성적인 욕구와 만족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성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성들은 결국 외도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7.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때 많은 여성들은 업무와 가사에 시달리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게 되고 외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여성에게 안정감과 지지를 주지 못하면 여성들은 결국 외도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야기 종료.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관심 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